경남 항공국가산단이 세계 국가산단 가운데 처음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1974년 창원 국가산단 이후 43년 만입니다. 항공국가산단에는 관련 기업이 집적화돼 규모의 경제를 이루며 경남의 신성장 동력이 됩니다. 대선 후보들은 낙동강 수질 개선 등의 집중적인 공약을 내놨지만 그 밖에는 다양한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정섭 하만 군수가 구속되는 등 경남의 민선 6기 단체장 7명이 법정에 서게 돼 지방자치의 위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세계 국가산단 가운데 항공국가산단이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요. 항공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최종 승인한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와 사천 164만 제곱미터에 오는 2020년까지 3,397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남이 대규모 국가산단을 지정받기는 1974년 창원 산단 뒤 43년 만입니다. 1조 971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9,6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산단 조성이 완료되는 2020년 8조 원 규모 한국형 전투기 개발과 17조 원 규모 미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등이 예정돼 있어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큽니다. 항공기업 42곳의 수요만으로 현재 산단 규모를 초과하는데 앞으로 2배 규모 확대도 예상됩니다. 경상남도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 항공우주 특화단지와 항공정비 MRO, 무인 항공기 센터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602조 원에 이르는 세계 항공시장을 두드려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항공 분야는 연평균 2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범기계 산업 중에서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산업이 항공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남의 또 다른 국가산단인 밀양 나노융합산단은 다음 달, 해양플랜트 산단은 7월쯤 정부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항공국가산단이 진주와 사천에 들어서면 항공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집적화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 매출 1,000억 원의 항공 강소기업 10개를 육성한다는 경상남도의 목표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잉과 에어버스의 꼬리날개 등 다양한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사천의 한 항공기 부품 업체. 카이의 협력업체였지만 올해는 미국 스피릿 항공사 등과 직접 4천억 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500억 원, 내년에는 1,000억 원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장 용지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관련 인프라가 크게 확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천에는 카이를 중심으로 이 같은 항공 중소기업 20여 곳이 있습니다. 항공기 부품 제작과 조립은 대규모 공장터가 필요하지만 이미 사천 일대는 포화 상태. 카이는 KF-X 사업과 소형 민수 무장 헬기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까지 330만 제곱미터의 산업 용지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항공 국가산단 지정으로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에도 큰 활력이 예상됩니다. 또 연구센터와 관련 기관들이 집적화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항공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도 기대됩니다. 물류 비용, 그다음에 서로 어떤 네트워킹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아주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1,000억 원 매출의 항공 강소기업 10곳 육성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경남 지역 공약을 점검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환경과 기타 공약을 살펴볼 텐데요. 4대강 사업 이후 수질 악화 지적이 일고 있는 낙동강의 수질 개선에 공약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송윤중 기자입니다. 녹조 라떼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수질 문제는 도민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낙동강보를 상시 개방하고 조류 경보 때 조사 지점과 주기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함양댐을 건설해 도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며 9,56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식수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예산과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이와 관련된 공약이 없었고 심상정 후보는 10억 원을 들여 합천보와 청령보를 해체해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타 공약으로는 문재인 후보는 원전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재난 예방연구소와 중앙훈련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지만 필요 예산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4조 1,700억 원을 들여 김해 신공항을 세계적 수준의 공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기타 공약을 내놓지 않았고 유승민 후보는 경남도 행정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60억 원으로 우포늪과 주남 저수지에 체험형 자연 생태공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유력 5명의 후보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각 분야의 경남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반면 다른 후보들은 경제 분야와 균형 발전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약의 차별화가 별로 없다, 차별성이 별로 없다라는 점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 공약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각 후보 측에서는 조기 대선으로 시간이 촉박해 다양한 경남 공약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차정섭 하만 군수가 금품 수수 혐의로 경남 민선 6기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는데요. 경남 단체장 가운데 무려 7명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지방자치의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 1년여를 남겨둔 현직 군수가 술의 혐의로 구속된 하만군.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화가 나고 안타깝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 이상하다 왠지 모르게 그리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만군민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밖에 어쩔 수 없죠.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과정에서 좀 화도 많이 나지만 기분도 나쁘고 또 이게 인해 또 다 하지 못한 거는 또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차정섭 하만 군수 구속으로 법정에서는 경남 민선 6기 단체장이 무려 7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성군은 2명이 연달아 군수직을 잃었고 김해시와 거창군은 당선 무효가, 거창군은 현직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부행위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함양 군수와 구속된 하만 군수까지 법정행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이딴 단체장 순환은 20년이 넘은 지방자치가 뿌리내리지 못한 방증이라는 지적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사례가 남아있고 당선된 이후에는 다음 선거를 위해 권한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지방의회마저도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거수기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이제 내가 주인이라는 어떤 자긍심이 있어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봉사자인 어떤 단체장이라든지 의회 의원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자치 문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단체장 법정행으로 군수가 없는 지자체가 생기는 등 경남의 지방자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특정 업체를 포털 상단에 띄워주는 것, 바로 검색 광고인데요. 이 검색 광고를 해주겠다며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접근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동안 트로피 제작 가게를 운영해온 48살 남모 씨. 지난해 8월 유명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가 입력되면 남 씨 가게에 광고가 뜨게 해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약을 하고 3년치 광고비 198만 원을 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그 사이트에 가서 일반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막 이렇게 하기에는 힘도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드니까 공식 대행사처럼 얘기를 하니까 너무 괘씸하잖아요. 검색 광고를 해준다고 속여 전국의 자영업자 2,700여 명에게서 27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 상담원 100여 명을 고용해 자영업자들을 꼬였습니다. 66만 원을 내면 1년, 409만 원을 내면 5년 동안 광고해준다고 속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면 상단에 뜨는 검색 광고를 길게는 5년 동안 해준다며 돈을 챙겼지만 실제로는 한두 달만 광고했습니다. 해당 포털 사이트는 클릭수만큼 광고비를 받는 방식이어서 정액제 광고는 아예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직접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공식 대행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는 게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은 허위 광고대 행사를 운영한 혐의로 28살 백모 씨 등 4명을 입건하고 전화 상담원들의 범죄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바른정당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에 재입당했습니다. 김홍진, 박병영, 최학범, 허좌영 도의원과 류명렬 등 김해시 의원 3명은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재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부 경남 바른정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도 자유한국당 재입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 감사 결과에 따라서 거제 수협 조합장이 3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거제 수협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조합장을 포함해서 임직원 16명에 대한 수협중앙회 처분을 받아들여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부정대출 등으로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며 거제 수협을 감사했습니다. 한양대 한마음창원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증 빈혈 대장암 환자 무수혈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한마음병원은 지난 20일 81살의 중증 빈혈 환자에 대해 무수혈 수술로 대장암 조직과 담낭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수혈 수술은 수혈 시 감염 부작용이 적어 해마다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구성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위한 노동자 추진위원회가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노동자상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